이번 영상은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전원주택 경매 사건 영상에 이어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의 건축물 준공과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개발행위 그 자체보다는 진입도로 확보 문제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진입도로 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극단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래 내용은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어서 임야의 대지로 전환을 밟는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앞의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산지 전용 부담금 재신청 문제라든가 산지 복구비 전용 부담금 문제, 그 다음에 진입도로 확보 방안, 이런 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경매 사건의 핵심 체크 포인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경매 사건의 핵심 체크 포인트는 산지 전용 허가를 재신청이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보면 사건 기록에서는 보면은 양평군의 사실 해신서에 보면은 재신청이 안 된다고 해신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이거는 산지 준보전 산지고 개발 행위는 사실상 끝난 상태고 행정적인 절차로 전용 절차하고 그런 것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른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산지 전용 허가 재신청은 어떤 면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신청 시 산지 전용금 부담금 문제, 그 다음에 산지 전용 복구비 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진입도 확보 방안입니다. 사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진입도 확보입니다. 어떻든 간에 건축물이 건축이 돼서 그 준공허가 떨어지려면 진입도로 확보가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공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없으면 사도로서 사도를 확보하면서 그게 돼야 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 협의를 거치던 거 해가지고 사도로서라도 진입도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건물 준공과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과정, 사실 이 사건은 거기에 지금 앞으로 남은 미결 과제인데, 그렇다면은 그 어떤 절차적인 부분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행위 허가가 있으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잖아요. 받으면 형질 변경, 토목공사나 부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건축물 건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발 행위가 취소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형질 변경 건축물 건축은 붕 뜬 겁니다. 붕 뜬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개발 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서 그 어떤 그런 요건을 충족하고 뒤에 다시 진입도로 문제를 충족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받으면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 이 해당 사건이 완전한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를 재신청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산지 전용 허가는 실제로 형질 변경을 통한 토목공사는 사실 이게 마무리된 상태잖아요. 이 사건 같으면 어떤 면에서 행정적 처리 절차만 남았어요. 그러다니까 이 어떤 산지 전용 부담금과 산지 복구비 요거는 사실 대략 2천만 안쪽에 부과될 예정이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산지 전용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건물 준공검사는 진입도로 확보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지 전용 복구비 부담 문제를 보면 기산지 전용 복구비가 복구비가 아니라 그런 전용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이행을 안 해가지고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된 거잖아요. 그래 됐을 때 이게 보니까 카테고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가토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 산지 전용 허가를 재신청해서 부담금이나 복급이 나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보면 규정을 보면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됐을 때 산지 복급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산지관리법 보면은 산지 복구 설계서를 산림청장에 제출한 자에게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 이게 이 건이 소유자가 이거를 과태료를 제출했을지는 좀 의문스러운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산지에 대한 복구 준공 검사 전에 새롭게 복구비를 예치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복구 의무 예치 면제 신청을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 사건에도 해당되는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게 밑에 도로가 서울에서 양평 간 도로인데 이쪽에 서울로 가고 이쪽에 양평 가는 건데, 이 보면은 이 임야에서 속해 있는 현황사도가 있어요. 현황사도. 여기 일진 레미콘이더라고요. 일진 레미콘 옆 골목을 해서 들어오는 현황사도, 이것으로서 진입도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이 길이 진결고객길입니다. 이게 진결고객길인데 진결고객길에서 연결되는 28-11, 여기 7가구가 있는데 7가구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요.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다시 28-13 요 도로 사도가 두 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유로 되는데 한 사람은 이 건물 소유자겠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위에 택지 개발하는 법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이 진입도로 확보 방안에서 일찌감치 그 2분의 1 공유를 하면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법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 확보를 이쪽에서 하려면 이 법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진입도로가 중요하냐면은 건축법 44조에 보면은 대지와 도로 관계에서 건축물 대지는 무조건 2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게 공도가 되든 사도가 되든 이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의 경우는 공도는 없기 때문에 사도를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부분을 사실 해결하려면은 이 사건 경매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보면 이 1단지에 계획된 필지가 한 26개 좀 돼요. 26개인데 20개가 이 법인의 소유고 나머지 한 6개가 개인 소유. 그리고 지금 이 해당 필지는 이미 건물이 준공된 상태. 그리고 요건 두 개는 뭐 부지 확보만 된 기초 공사만 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더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입도로 부분은 이 사건 물건만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이 법인의 협조가 절대적이고 이쪽에 들어오는 부분에 이 사도 부분에 7명의 공유 지분의 사도와 이 28-2 사도의 협조가 필요하죠.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기가 기존 사도에서 연결 사도를 만드는 부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공로가 있어요. 여기 건축물이 있어요. 기존 사도가 요즘 돼 있어. 추가로 해서 신규 사도를 개설 신청을 하는 경우, 딱 이 경우죠. 이 경우 연결돼서 이거 하는 경우, 이 경우에 기존 사도의 소유자들의 협조가 어떠냐 이런 거예요. 들어보면 안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 사도법에 보면은 사도 구조 1항에 보면은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사도 보전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시장 군수 허가를 얻어서 받을 땐 그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벌써 자기들이 자기 개인 땅으로 사도를 만들어 들지라도 사도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신청해서 사도 개설 공고가 되고 도로관리대장이 나왔으면 그거는 벌써 사법상의 사유지로서의 어떤 행사에는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일반인의 통행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무조건 연결돼 가는 부분, 이 부분에 이거는 이 길은 밟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법 10조에 보면은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한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료는 받을 수 있으되 이 경우도 시장 군수 허가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유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땅까지 들어오는 그 진입로 확보 과정에서 사도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거를 어떤 사도법에서도 등록을 했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료 부분을 징수하는 게 이거 어떤 부분이겠어요? 공유물의 처분 보존 관리 행위로 봤을 때 이거는 처분 행위는 아니잖아요. 보존 행위라보다는 관리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공유물의 관리 행위.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 지분권자 과반수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가 7명 있지만 여기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료 징수 협의할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사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무튼 이 법인이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연결되는 사도 부분은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법인의 협조는 뭐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얼마나 이 택지를 빨리 조기에 추진하겠느냐 하는 의사도 이 사건 어떤 진입로 확보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차일피일 세상 없이 그런 상태라면은 집이 다 지어가지고 당장 진입도 확보로서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자만 다급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본건 토지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연결사도 협의 문제는 본건 사도 토지만 단독으로 추진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서 살펴본 거지. 그러므로 이 사건 일대 28개 필지 개발 행위를 진행하면서 인근 소유자 협의를 통해야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 특히 이 경우에는 법인의 소유 사도를 통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 협조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 이 법인은 보니까 26개 중에 2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6개 정도가 개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도모모 법인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아직 연락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에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정리하면 응찰자는 이러한 부분 산지 전용 허가 재신청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진입도로 사도에 대한 협의 그를 거쳐서 하는 방안 그렇게 해야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준공검사에 따라서 임야 대지 전환도 가능해지고 그 위에 후속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내용은 이쯤이고 물론 그 미진한 내용이 있고 조금 일부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봐요. 그거는 응찰자들께서도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더욱이 보증료가 30%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이사입니다.